이런 요즘 드는 생각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제가 아니라 광주 이번에 내려가면서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 사회이기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이상 사회를 생각한다면 요즘 정치나 경제 뭐 온갖 사회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교육 어떻게 가장 이런 양심에 맞는 시스템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뭐라고 이걸 표현해야 되나 생각해 보니까 가장 쉬운 표현이요. 물질명이 중심이 되는 국가는 경제가 아무래도 힘을 갖겠죠. 경제가. 돈에 지식인도 종교인도 흔들립니다. 근데 그런 걸 단점을 극복하고 정신문명 사회로 간다면 지금 티벳이나 부탄식이 정신문명 사회에 가깝거든요. 모델이. 뭐냐면요. 나라가 학교여야 돼요. 나라가 학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미래 사회는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최고의 사회 시스템은 뭐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보살로 태어나서 보살로 살다가 공부하고 보살로 갈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시스템. 근데 제가 요즘 말씀드리지만 결국 보살이니 뭐니 하지만 핵심은 우리가 학생이라는 거거든요. 배우는 생명. 죽을 때까지 배우다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라가 뭘 해야 되냐? 대통령은 교장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본인이. 그래서 정치나 모든 거는 이 교육을 지원해 주는 걸 핵심으로 알아야 돼. 한 명이라도 더 인간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보람 있게 나와 남을 모두 홍익인간하는 돕는 삶을 살다 갈 수 있게 도와줘. 그거 못하면 내가 정치 잘못했다. 행정은 지금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맞는 것 같아요. 학교 개념을 나라 개념으로 한번 확장해서 이해해 보시면 그게 제일 빠를 겁니다. 정신문명 사회로 가면 그런 모습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누구 하나가 태어났다는 건 입학생이 하나 생긴 겁니다. 입학했으면은 교사들이 가봐야죠. 저기 쪽에서는 림포체나 고승들이 가보거든요. 태어나면. 그래서 그 동네 스님들이라도 와서 봐줍니다. 이게 정신문명 사회로 가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앞으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제가 마음대로 구상해 보는 거니까 홍익학당으로 구상을 해볼게요. 전 우리나라의 홍익학당이 다 동네마다 있겠죠. 거기 멘토분들이 있겠죠. 스승 역할 하시는. 학생이면서 스승이에요. 본인도 학생이면서. 그러면 거기에서 누구 그 동네에 태어나면 가서 다 봐주고 해야죠. 그래서 이제 또 보살 한 명 입학한 거니까요. 이 친구가 우리나라 말로는 좋은 게 선비입니다. 선비는 한문이 아니에요.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살에 대한 상응하는 우리말은 선비예요. 유교 시대 때 그걸 써서 지금 유교의 선비로만 이렇게 고착돼 있지만 신채호 선생은 옛날 선도를 닦는 화랑에서 왔을 것이라고 추측할 정도로 그 말은 이제 어원은 잘 모릅니다. 선비라고 해요. 한문이 아니거든요. 선비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이상적 인격자를 선비라고 했던 거죠. 그럼 이제 선비 하나가 입학한 거 아닙니까? 보살 하나가. 가서 어렸을 때부터 키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 힘드는 보육 문제도 이게 학교는 어린아이의 또 교육 아닌가요? 그것도 다 홍익학당이나 나라에서 학교에서 지원해야 할 일이죠. 가서 보육도 다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부모님들이 자유롭게 보살도 할 수 있게 또 아이랑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하되 마음 편하게 또 보살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가서 또 보육 담당하는 친구부터 벌써 멘토의 자격이 돼야죠.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이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우리 홍익학당이 그런 나중에 이제 학교가 크게 나라를 다스린다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봤지만 홍익학당이 이 사회에 기여할 건 뭐냐고 생각해 보면 그때 학당이 지금 잘하는 거는 학교로서 뭔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간단하게 한 3개 있는 것 같다 말씀드린 게 이제 농담처럼 말씀드린 게 무상 교육 공짜로 유튜브에 뿌리죠. 무상 의료 제 강의 들으시면 좀 심리 치료 되시죠. 돈 안 받고 합니다. 그래서 무량 고용 여러분은 이미 보살이다 하고 업을 드리죠. 여러분 학생이 업이에요. 지구 와서 어떤 업을 해도요. 그거는요. 그걸 통해 배우는 거고 그걸 통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도 크게 보면 범주는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제일 큰 업이라 앞으로 사는 사회는 실업이 있을 수가 없죠. 시스템만 제대로 돌아간다면 공부하면은 그게 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공부하는 자녀한테 제발 나가서 뭐 좀 찾아봐라고 하지 마시고
그걸 업으로 인정해 주실 수 있어야 정신문명 사회입니다. 정신문명, 인간의 길, 양심의 길을 배우는 게 제일 큰 업이라고 생각해 줘야 정신문명 국가로 가고요. 그걸 이용해서 제발 돈 좀 벌어와라 그러면 이건 물질문명 사회. 아직 정신의 가치보다 이 친구가 정신문명을 닦아서 큰 인격자가 되는 것보다 돈을 좀 벌어왔으면 하는 게 더 큰 거거든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정신문명 사회라고 물질문명이 부족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티벳이나 부탄보다 우리나라가 잘할 거라고 보는 게 물질문명이 발달돼 있죠. 첨단 물질문명을 활용한 정신문명 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거에 공감해 주시면 그게 뭐냐면 학교라는 거예요. 학교 모델. 대통령은 교장이어야 돼요. 대통령이 전 국민들이 보살이 잘 돼가고 있는지, 선비로 잘 자라고 교육받고 있는지, 교육 환경, 교장은요 돈까지 신경 써줘야죠. 행정까지, 행정, 경제적 지원 이런 거를 다 신경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국민이 양심을 제대로 모르고 죽는 일이 없게 만들어야 돼. 재밌죠. 그러니까 지금 티벳이나 이런 나라는 달라이라마가 교장이면서 대통령 아닙니까? 통치자이면서. 달라이라마한테 림포체들은 다 달라이라마한테 임명받습니다. 누구는 전 누구의 환생으로 인정함 증서 받아야 돼요. 달라이라마한테 다 받아야 돼요. 수장이니까.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부탄 같은 나라도 왕이 따로 있으면서도 재정이 일치돼 있기 때문에요. 한 절에 안에서 학교랑 똑같은 게 절이. 그러니까 교사들하고 누가 있겠어요? 행정 담당자들. 관료들과 승려들이 한 건물을 같이 씁니다. 정신문명 국가다 보니까. 이런 나라가 되면 관공서 가면 멘토들하고 행정 관료들이 같이 근무하는 그런 사회가 한국에서도 일어나면요. 재밌어지겠죠. 홍익학당 있는 유튜브에 강의 자료 많으니까 이걸 교조로 쓰면요. 실업도 금방 해결됩니다. 노는 사람들이 다 뭐하다 강의 들려주고 명상하고 양심분석 가르치고 하면 멘토가 필요하죠. 가서 공부할 또 학생이 필요하죠. 이렇게 해서 놀다 보면 사회적 비용도 안 들죠. 이 친구들이 왜 범죄 저지르겠어요. 집에 놔두면요. 집안 괴롭히고 가족 괴롭히고 갑자기 칼 들고 나가면은 일반 사람들 괴롭혀요. 묻지마 살인하고 그런. 다 모여서 공부하면요. 이미 업이 있는 거예요. 실업이면 불안해져요. 사람은. 자기가 이 우주에서 업이 없다고 하면 불안합니다. 사회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거든요. 이 자체가 안 좋아요. 그런 말을 하셔도 안 돼요. 너는 학생이다 해서 배우는 재미라도 맛보게 하시고 이 배움을 갖게 하시면요. 유튜브 강의라도 무료로 틀어주시면 그게 그대로 고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취업이 되는 거죠. 당사자 입장에서. 취업이 되는 거고 그게 그대로 삶의 의미가 돼서 교육이 되고 또 본인의 어두운 마음을 떨쳐내고 긍정적 마음 먹고 살아가시면 그게 또 의료도 되는 거죠. 이 학당이 하는 이 일을 나라라는 큰 학교에서 했으면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학생들은요. 일정 생활비를 지급해서 공부만 하다가 죽을 수 있게도 해주면 좋겠어요. 욕심입니다만. 죽을 때까지 보살로서 선비로서 원 없이 공부하다 죽을 수 있는 그 나라를 만들지 못하면 인간은 지금까지 인류는 제대로 된 나라를 못 가져봤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4대 성인들이 인간은 돈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양심 밝히는 게 제일 큰 임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다가는 그것을 도와주는 시스템은 학교는 나라는 제대로 이 현상계에서 구비가 안 됐다면 그게 인류가 아직 후졌다는 증거죠. 이해되십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회로 가야 정토가 뭡니까? 극락 정토가 뭘까요? 상상해 보세요. 아미타경에 있는 극락 정토는 거대한 학교예요. 아미타 교장님이 아미타불이라는 교장이 인도하는 거대한 학교입니다. 극락은. 우리가 꿈꾸는 이상 사회는 학교예요. 대통령이 그대로 교장인 그리고 스승인 멘토 중에 멘토인 그런 학교를 꿈꿉니다. 정치도 그래서 정치, 경제, 교육 그러면 교육이 중심이 되고 정치랑 경제가 교육을 뒷받침해 주는 쪽으로 가면 정신문명. 경제가 제일 위가 돼가지고 교육과 정치가 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을 도와주는 시스템이면 물질문명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요 맛을 좀 아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구는 양심 학교고 인류는 학생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작은 나라 이제 인류를 또 지구를 쪼개서 나라로 단위로 연구할 때도 나라의 대통령은 군주는 교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라가 하나의 학교가 되고 국민들은 학생이라고 보고 한 명 한 명이 올바르게 커서
제대로 사람 몫을 하게 저기 교장부터 다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한 명의 학생 한 명은. 요즘처럼 이렇게 학생들을 소홀히 하고 학생들을 가지고 쥐어짜가지고 그걸 또 돈벌이에 또 쓰고, 거기서 내 어떤 어른들이 내 이익을 얻을 게 뭔가 하고 학생들을 다루고, 학생들끼리 제대로 인격을 닦을 수도 없게 내모는 이런 사회로 가서는 미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면서 요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동양 사서 삼경 중에 사서 중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대학이 옛날 태학이라는 큰 학교죠. 소학, 일반적인 형이하학적인 내용을 배우는 소학이 있고요. 예절, 지덕체의 기본을 배우는 소학이 있고, 지덕체의 극치죠. 양심을 배우는 게 태학이에요. 그러니까 소학은 양심에서 나오는 실천 방법론인 지혜, 덕성교육, 체육교육을 배우는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근원은 양심이 그렇게 생겨서 우리가 그렇게 공부했던 거다 해서 일반적인 예절이나 이런 지혜 학문, 수학이나 뭐 글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몸을 닦는 체육, 이런 공부가 모두 양심을 지향해야 되고 양심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는 것을 배우는 게 본격적으로 태학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 들어간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뛰어난 천재들은 15세에 대학을 간다고 해요. 우리나라로 치면 성균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시대 성균관 아무나 못 가죠. 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이 갑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가서 뭐 배우냐? 수기치인, 양심을 밝혀서 자신을 닦고 남을 경영하는 법을 배워요. 결국은 나도 경영이니까 양심 경영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학이라는 책 서문을 주자가 낼 때 아주 명문을 쓰셨는데, 앞에 요 한 단락만 읽어드릴게요. 요 단락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들어있어요. 보세요. 대학이라는 글은 옛날 태학에서 사람을 가르치던 법을 써놓은 것이다. 하늘이 생민, 백성을 낼 때 막부려 주지 않은 바가 없다. 막부려라는 게 이제 줄여자입니다. 주지 않은 바가 없는데 뭘 줬냐면요. 인의예지지 성. 인의예지의 본성을 안 준 사람이 없다. 사람 하나하나 낼 때. 우주가 인간을 학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한테 학생마다 기독교로 치면 성령이죠. 성령의 은총을 듬뿍 줬어요. 유교로 보면은 인의의 양심을 안 준 사람이 없어요. 불성을 안 준 그 중생이 없다고요. 그러나 기질지품이 그 기질을 부여받은 게 고르지 않아서, 기질이 어떤가요? 제가 말씀드린 기질이 맑으면 양심을 잘 알고, 기질이 탁하면 양심을 잘 모르고, 또 기질이 순수하면 양심은 실천을 잘하고, 기질이 잡스러우면 실천이 잘 안 되죠. 이 기질 따라 양심을 잘하고 못하고 갈리더라는 겁니다. 기질이 제일 맑고 정순한 사람이 성인이죠. 그래서 기질이 고르지 않아가지고 이 때문에 능히 모두가 그 본성에 가지고 있는 바를 다 알아서 온전하게 하지 못하더라. 본성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모르고 실천 못하고 죽더라는 겁니다. 기질이 고르지 않아서. 이때 총명예지, 그냥 머리가 좋은 총명이 아니고 양심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던 뛰어난 인격자가 나와서 능히 그 본성을 다 하면, 양심을 다 구현하면 성인입니다. 구현한 자들이 그 사이에 간간이 나오니까 그런 인간이 하나 나올 때마다 하느님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하느님이 천필명지, 하느님이 반드시 그런 인간한테는, 인격자한테는 명령을 해가지고 성인들한테는요 명령을 해서 억조의 군사로 삼았다. 억조의 백성들의, 내 지구에 있는 내 백성들을 가르쳐줄, 지구의 어떤 나라에 있는 백성을 가르쳐줄 임금이나 스승으로 삼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도 사실은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교장 역할하는 스승이 임금이고, 그냥 스승만 가르치기만 하면은 이게 스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나라까지 다스리면 군, 가르치기만 하면 사, 그래서 군사, 임금이나 스승으로 삼았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고 교지, 치교지, 다스리게도 하고 행정도 맡기고 교지, 직접 가르치기도 했다. 그래서 요게 재밌습니다. 여기 하나 다 어디 써두셔도 좋은데, 그래서 뭘 했냐면요. 복기성케 했다. 복기성, 이게 유교의 모토입니다. 자신의 본성을 회복시키는 거, 인의의지를 회복시키는 거. 복기성, 회복할 복,
그 본성성, 그 본성을 다 회복시키겠다. 이는 복희씨, 신농씨, 황제씨, 요임금, 순임금이 하늘을 계승해서 그 황극 임금이 된 그 까닭이요. 역대 사도와 전학의 그런 직책들이 생긴 이유이다. 사도나 전학은 옛날에 다 교육 담당하던 부서들입니다. 그러니까 복희, 신농, 이 위대한 군주들이, 성인 군주들이 나왔죠. 요순. 이런 임금으로 나온 사람이고, 스승으로 나온 사람은 공자가 있어요. 공자, 예수,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은 다 스승으로 나오신 분입니다. 부처님. 임금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나 스승이나 한 몫으로 보는 거예요. 다 양심을 구현을 잘한 사람들한테 하늘이 명령한 겁니다. 그래서 절에서는 양심을 구현해서 정치를 군을 맡은 사람을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거고, 군사에서 스승에 해당된 사람을 부처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가면 전륜성왕이 되는 거고 또 들어오면 부처가 되는 거고. 요게 다 결국 핵심이 백성들 양심 회복시키라고 하늘이 명령했다 합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는지도 나오죠. 요게 조선 선비들이 500년간 열심히 읽던 대학 서문이에요. 주자가 썼다고 해서 주자하겠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요 글이 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잘 나오고 공부의 핵심도 다 나오죠. 인의예지 다시 그냥 회복하는 것뿐이에요. 원래 우리 안에 있던 거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저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모델이 되는 학교로 만든 우리나라를 이런 세월호 사건을 잘 극복하는 방안도 그게 아닐까요? 책임자 처벌하고 다 확실히 해야 되면서 동시에 그거는 이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거고 이 미래를 향해서 뭘 우리는 할 거냐? 우리나라를요 전 세계에서 공부하러 오고 싶은 학교로 만들어 버렸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교장이 되고 문화 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진 문화 배우려면 한국 가야 된다. 가면은 학생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를 가르쳐줘. 학생이. 그래서 배운다는 게 제일 인간의 본업이고 죽을 때까지 공부하다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돼서 배우고 싶으면요 쉽죠. 유튜브에 지금 400개 넘게 있는데 그냥 틀어주세요. 틀어주고 공부하고 이런 지금 학당에서 하는 시스템이요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 교육 시스템이 됐으면 해요. 여러분 유튜브 보고 다 공부하실 수 있죠. 그럼 와서 뭐 하나요? 멘토들하고는 궁금한 거 풀고 가시죠. 앞으로 미래사회 학교는요 이렇게 잡아놓고 하는 학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옛날 산업사회 모델이에요. 애들 다 잡아놓고 저녁 때까지 잡아놔야 하는 모델. 앞으로 온라인이 다 그걸 이미 해결했는데 왜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부모님이 다 감당을 못하니까 지금 잡아놓고 있는 건데 앞으로는 유튜브만 보고 스마트폰 보고 공부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교사는 뭘 해줘야 되느냐? 멘토 역할만 해주시면 돼요. 학당에서 멘토들 하듯이 여러분이 강의로 못 푸는 거를 도와서 같이 연구해주고 풀어주고. 그래서 반은 뭐에 필요하냐? 인간관계 배우는 곳이에요. 안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경쟁자들 그 학원에 내 옆에 누가 앉았는지 몰라도 되거든요. 그런 거밖에 안 돼요. 지금식은. 그러니까 미래사회 제대로 지덕체를 교육하려면 현대 첨단 물질문명을 활용하셔야 되고 그건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제일 잘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난다는 건요. 양심혁명이 인프라가 잘 깔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없는 친구가 없잖아요. 이걸 활용한 대안을 내놔야지 지금 부탄에서 대안을 내놓고 해가지고 앞으로 서구가 어떻게 따라가요 그거를. 문명이 한번 발달된 거를 후퇴시키기 힘듭니다. 전쟁이나 나서 망하기 전에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계속 문명은 앞으로 가게 마련인데 가장 앞에 서서 달리고 있는 나라에서 정신문명 국가를 만들어버리자는 거죠. 그래야 뒤따라오는 문명들도 모델이 생겨요. 부탄도 이제 앞으로 경제가 더 발전해버리면 이제 모델이 사라집니다. 그럼 누굴 따라가야 되냐? 그럼 한국 따라가야겠죠. 첨단 자본주의 문명을 걸으면서 정신문명 국가로 탈바꿈해서 나라 전체를 학교로 만들어서 국민들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원 없이 공부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그런 나라를 배우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꿈꾸는 나라는 이런 거예요. 지구는 학교다. 인류는 학생이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학교. 모범 학교를 하나 만들었으면 해요. 그래서 여기 지구에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싶게 전 인류가 바라게 되고 각자 자기 나라들을 한국처럼 학교로 개조하고 싶게 이렇게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요 멘토들이 뛰어나야 되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진정한 이 사회의 리더가 돼야 됩니다. 선비나 보살들이
이렇게 우글거리는 그런 곳으로 우리나라를 만들 수 있다면 다 해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이거 뭐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런 방금 얘기랑 관련해서? 저는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예, 고등학교 때 맨날 이거 배웠으면 엄청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저도요. 그냥 영어 단어, 수학 공식 이런 거 다 쓸 때가 하나도 없어요. 사회생활 해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제대로 되려면은 교과 과정부터 다 의미 있는 걸로 바뀌어야 되고 이게 모델이 분명해야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누굴 키워내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민을 키워내는지 모르니까 그냥 드립다 정보를 주고 시험을 위한 또 공부를 시켜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잘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별력을 위한 공부를 시킵니다. 왜 다 그 영어를 넣냐면요. 변별하기가 좋아서, 자르기 좋아서 영어를 넣습니다. 고시에 갑자기 영어가 막 들어갔어요. 왜냐면 자르기가 좋으니까. 영어에서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시는 원래 영어가 필요 없는데 영어를 넣어요. 왜냐? 자르기 좋으니까. 학생들 이렇게 변별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위한 교과 과목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업무랑 아무 관계가 없었던. 그러니까 어떤 인재를 길러내야겠다는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거죠. 어떤 방식으로 해야 그런 인재를 기를 수 있다는 것도 명확하지 않고 앞으로는 그게 좀 선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보살상이 선명해지면 어떤 사람이 인재다라는 거를요, 양심적인 사람이 인재다라는 게 선명해져야 교과 내용이 다 양심적인 사람을 기르는 방향으로 바뀌겠죠. 그게 되면요, 어린 아이 때부터 보육 때부터 이제 학교를 가서 이제 대학생이 돼서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 다 이런 홍익학당 같은 게 전국에 사원처럼 있으면서 거기 가면 다 가르쳐 주는, 거기 교사들하고 늘 학생들이 부모들이 상담해서 같이 공부하는, 또 교사도 공부하고 부모도 공부하는, 평생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야 답이 나올 거고, 모든 지식 교육도 좋지만요, 그 근본에는 양심 교육이 있어야만 지식 교육도 의미를 가지니까 지덕체 중에 덕이 최고다는 걸 아는 지덕체 교육 어떤 방법론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나오면 재밌을 겁니다. 어떤 종교도 아니면서 양심을 가르치면서 그 자명한 학교인데 어느 종교에서 만든 나라나 그런 시스템보다 탁월한 시스템, 그리고 어떤 물질명도 따라갈 수 없는, 물질명의 모든 병폐를 바로잡은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티벳 이런 데 가면요, 학생부터 다 와서 달라이라마 강의 듣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뭐랑 비슷하면요, 홍익학당에서 만약에 제가 강의를 하는데 국민들이 다 와서 아침에 와서 출근해서 그 듣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는 학교인 거예요. 나라가 거대한 도시가 학교고. 그런 사회가 되면요, 공부만 하고 있을 게 아니죠. 우리 내용은 배우면 바로 써먹어야 되는 공부기 때문에 일반 공부가 아니라 또 가정에 가서 잘해야 되고 자기 직장 가서 또 잘해야 되는, 그런데 공부가 본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 지구에서 이게 만들어져야 지구 인류가 한번 이렇게 그 업그레이드 되지, 이게 안 나오면요, 인류는 태어나서 계속 돈 벌다 죽어야 되는 존재가 돼. 돈 벌기 위해서 인간관계고 덕도 뭐 다 깨버리고 오로지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 그 성공이라는 것도 영적인 성공이 아니라 되게 물질적인, 이런 식으로 막 계속 가게 만드는 시스템이 인간으로서 참 살 맛이 안 나죠.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하고 또 자살을 해서 좀 OECD 뭐 자살률 1위, 얼마 전에 그 재밌게 패러디한 걸 봤는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다른 나라랑 OECD 안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최악이에요. 어린이 출산율도 제일 저조해, 어려서 공부도 제일 많이 해, 보람도 제일 없어, 일도 제일 많이 해, 능률도 제일 없어, 늙어서 제일 뭐 자살률 1위, 노인 자살률도 1위. 그래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빨리 OECD에서 탈퇴해야 될 것 같다. 결론이 OECD에서 빨리 탈퇴하라. 창피하니까. 그 반대로 할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려서 죽을 때까지 원 없이 공부하다 갈 수 있는. 그러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인간은 생존 욕구, 이런 안정 욕구, 명예 욕구 이런 게 크거든요. 그 너머에 있는 게 자아 실현 욕구입니다. 정신 문명 국가로 간다는 건 자아 실현 욕구가 제일 대접받는 문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아직 저 차원일 때는 요 아래 욕구의 충족에 제일 의미를 걸어요. 인류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서서 인류가 성장한다는 게 돼요. 나라가 학교같이 운영한다는 건요. 자아 실현 욕구가 제일 대접받는 문명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이게 문명의 업그레이드예요. 예, 먹는 거, 남한테 인정받는 거, 남을 부리는 거, 이게 전부인 삶에서 이제 진정으로 진선미를 추구하는 자아 실현 욕구는 진선미 추구하는 욕구거든요. 자아 실현 욕구를 풀 수 있는 사회로 질적으로 수준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 사회를 만드는 거를 원을 세우시고 그게 정토고 극락 아미타경 보시면 극락이 딱 그렇게 생겼어요. 그 극락도 물질명이 좋아요. 보면 다 막 휘황찬란하고 다 살만한데 도가 있어요. 거기 물질적으로도 살만하다고 나옵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하다고 안 나오죠. 똥 누면 땅이 갈라져서 사라지고 딱 다시 땅이 붙고 뭐 이런 극락이나 이런 세계 그릴 때 불교에서 말한 건요. 우리 요즘 문명보다 더 발달돼 있어요. 예, 거기 한번 보세요. 옷도 그냥 알아서 바뀌고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기 위해 나머지는 다 줬다는 거예요. 극락을 들여다보면요. 사람들이 꿈꾸는 극락은요. 공부 외에는 다 지금 갖춰져 있는 사회입니다.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 근데 물질문명이 발달되면 꼭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물질문명 발달되면 싸워요. 있는 거 가지고. 정신문명이 같이 발전해야지 발전된 물질문명을 활용해서 공부하는 쪽으로 돌리는데 지금 정신문명 국가를 못 만들면요. 물질이 더 발달난 뒤에 만듭시다 이러면 말이 안 된다는 게 거기까지 가기 전에 지구는 싸우다 끝나요. 물질문명이 발달할수록 그 누가 먹느냐 가지고 싸우다 끝나버린다는 거죠. 정신문명이 지금부터 물질문명을 리드해야만 물질문명의 잘못된 거를 다 잘 갈무리하면서 나중에 그 극락에서 그린 것처럼 물질문명 극치로 발전해 있지만 국민들이 다 진리 하나 더 얻는 게 훨씬 귀하다는 걸 아는 사회로 가는 거죠. 이런 거 한번 극락에 대한 그 경들이나 천국에 대한 얘기들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상에서 천국을 만들려면 어떤 모델이 돼야 되냐? 학교여야 됩니다. 의식주가 모두 공부 더 잘하라는데 지원이 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돼요. 예, 그런 데 말씀 하나 드리고 요즘 자꾸 뭘 많이 읽어드리네요. 어제 저녁에 읽어드렸는데 여기 낮에 오신 분들도 직접 한번 들으시라고요. 뭐 음성으로 듣는 것도 좋지만 직접 한번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 이번에 영화 영린을 봤더니 중용 23장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23장 제가 예전에 해놓은 얘기 중에 이제 올리기도 한 것 같은데 학당에서 이게 너무 좋은 내용이라 직접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서요. 22장, 23장이 아까 한 얘기랑 이어서 하면은 우리 학교는 뭘 가르쳐야 되는가, 뭘 공부하는 곳인가라는 주제에 맞을 거예요. 앞으로 이 지구라는 학교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답은 있습니다. 이미 양심 잘하는 게 최고의 공부죠.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이 중용에서요. 아까 대학을 읽어드린 이거는 중용인데 중용에서 22장, 23장에서 극명하게 이제 말을 하지만 양심 잘한다는 걸요. 중용 유교에서는 재밌게 정성성자 하나로 표현합니다. 양심에 충실한 사람, 아까 대학 서문에서 말한 인간의 본성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실천하고 있다는 거를요. 한자로 할 때 정성성자 하나를 써요. 중용을 줄이면 정성성자 하나예요. 정성성자 하나는 뭘 의미하냐면요. 성실하다, 정성스럽다죠. 그게 진짜 정성스러우려면요. 양심적이어야 돼요. 무지와 아집이 끼면 인간은 멈추게 됩니다. 늘 한결같이 양심을 실천할 때만 우리는 진정으로 우주에서 제일 정성스러운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도 정성스러워요. 추나추동이 한결같죠. 땅도 정성스러워요. 자연법칙이 한결같이 적용돼서 땅은 늘 그 진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인간만 정성스럽지가 않아요. 욕심과 무지 때문에 계속 멈춰요. 양심이 조금 구현되려다 멈추고 구현되려다 멈추고. 그러니까 우주의 마음, 양심의 입장에서 볼 때 한결같지가 않아요. 인간은. 그런데 양심이 한결같이 펼쳐지고 있다면 인의의지 신이 다 잘 굴러가고 있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 인의의지 신 중에서는 신이에요. 성실하다. 인의의지가 성실하게 구현되고 있다가 신이거든요. 믿을만하다. 이 사람은. 그게 정성스러운 사람만이 믿을만합니다. 말씀원의 이룰성이 정성성자죠. 말한 걸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양심을 정확히 알고 양심을 정확히 말하고 정확히 실천할 수 있다는 거를요. 정성성자 하나로 설명해요. 그걸 알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22장의 핵심이요.
정성스러움은 하늘의 길이며 그거는 하늘이나 하는 거지 인간은 못한다. 그런데 지금 이 하늘의 길이라는 건요 성인을 말해요. 인간 중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 중에서 정성스럽게 양심 그대로 사는 사람이 성인이라는 거예요. 불교로 말하면 칠지보살 이상입니다. 칠지보살 이상부터는요 번뇌가 떨어져서 양심 그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 하늘의 길, 유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논어에서 70이면 똑같이 70을 얘기해. 70에 종심소욕 불류구. 욕심대로 해도 양심을 어기지 않는다. 이 사람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은 하늘의 길을 산다고 해요. 이미 우주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모양은 인간의 모양을 하고 있어도 내면은요 우주 법칙 그대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주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정성스러움은 하늘의 길이며 정성스러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인간의 길이다. 성인 아랫사람들이에요. 하긴 배우는 사람들, 우리 학생은 다 여기에 해당되죠. 성인도 학생입니다만 배우는 지금 방식이 좀 다르죠. 예, 정성스러워지려고 노력하는 단계예요. 우리는. 그래서 정성스러운 자는 성인은 힘쓰지 않아도 성인은 자 중용에서 성인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들어보세요.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중심을 잡고 그냥 선을 실천해 버려요. 양심을. 생각하지 않아도 답을 그냥 알아내며 양심 노트를 안 써도 뭐가 선인지 그냥 알아요. 선을 그냥 알고 선을 그냥 실천해 버리면 성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차분하고 침착하게 중도를 걸어요. 당황하는 법이 없이 늘 양심이 내비게이션처럼 양심이 길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양심의 인도를 따라서 갈 뿐이에요. 양심의 힘으로 그것도. 양심의 힘으로 걸어가고 양심의 눈으로 선악을 판정하면서 걸어가는 존재. 이런 분을 성인이라고 한다. 성인이시다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자 의미 같죠. 성인 성자랑 정성스러운 성자는 의미 같아서 성인은 그대로 성인이에요. 정성스러운 사람은 그대로 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유교에서. 그래서 우리들은 학인들은 뭐냐? 정성스러워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다음 이제 바로 이제 학인들의 공부법을 얘기해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택선 고집을 잘해야 된다.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 일반인 이제 우리가 이제 성인 되려면 뭐 해야 될지 들어보세요. 선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되고 선을 선택했으면 고집할 줄 알아야 된다. 굳게 붙잡을 줄 알아야 된다. 요거 지금 잘하시면 돼요. 그럼 뭐만 잘하시면 되나요? 학당 공부로 치면 양심 분석을 잘해야 돼요. 깨어있음과 호흡 잘해서 그것만 잘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깨어있음 잘해서 늘 산매에 들어있다. 그게 다예요. 호흡 잘해서 늘 몸 안에 에너지가 충만해 있다. 이게 다예요. 이것만으로는 자랑할 게 없어요. 영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인 되는 공부는 이게 아니고 양심 분석 잘하는 게 성인이에요. 그러면 깨어있음과 호흡은 어디다 써야 되겠습니까? 양심 분석을 도와줄 때만 의미가 있어요. 깊은 산매에 들어서 선악을 더 잘 판단하게 됐다. 이건 의미 있는 산매예요. 호흡 수련을 했더니 양심을 실천할 때 더 강력하게 실천하게 되더라. 이건 의미 있어요. 그리고 양심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더라. 에너지가 충만하니까. 이건 의미 있는 호흡 수련이에요. 그래서 양심 분석이 빠져버리면요. 성인이 되는 길은 뭡니까? 정확하게 유교 중용에서는 선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되고 선택한 선은 붙잡을 줄 알아야 된다. 밀고 나갈 줄 알아야 된다. 이건데 깨어있음과 호흡 이거 잘한다고 지금 성인이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결국 그 방법은 뭐냐?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박학, 두루 배우고 정보를 두루 구해서 신문, 그 구한 정보들 치밀하게 따져본 뒤에 자명한지 신사,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론을 잘 내려서 명변, 명확한 결론을 도출할 줄 알아야 된다. 요 네 단계는 택선하는 방법을 네 개로 쪼개놓은 겁니다. 선을 제대로 선택하려면 여러분 지금 경전도 안 보시고 곧장 뭐가 선인지 아시겠어요? 양심은 계시니까 분명히 뭔가 감은 있지만 자신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보는 겁니다. 제 유튜브 많이 보세요. 고전을 많이 풀어놓은 제 유튜브나 고전을 직접 들어가서 보세요. 그게 박학이에요. 많이 정보를 구하셔서 고전에 있는 진리, 선악을 따질 수 있는데 필요한 정보라야 지금 도움이 됩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하나 있으실 거 아닙니까? 여기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행동을 이렇게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선악이 고민될 때 선을 택하시려면 먼저 경전이나 이런 무식을 좀 면해야 됩니다. 선악 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구하세요. 멘토한테도 스승한테도 물어보고 고전도 보고 유튜브 강의도 보시고 해서
어떨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양심을 따르려면 이니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정보를 좀 많이 아시면 좋죠. 그래서 정보를 자명한 진리를 많이 들으신 다음에 진짜 자명한지 치밀하게 따져 물으신 다음에 자명한 진리들만 딱 가지고 이제 자기 사례에 적용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인의지 항목에 맞게 양심 분석 성찰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최종 결론이 나오겠죠. 명쾌한 결론이 딱 떨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와서 이거를요.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되게 이건 내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한 거야 하니까 실천력이 없어요. 여러분이요. 생각하시다 자명한 거는요. 아버지가 명령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주가 지금 나한테 다급하게 명령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명한 결론은. 이거 안 하면은요. 실천력이 떨어집니다. 우주가 지금 나한테 명령한 게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실천 안 하기 힘들어져요. 그 다음 독실하게 행동으로 옮겨버리세요. 이러면 택선 고집이 이루어집니다. 저희 학당에서도 이래요. 우리 학당에서 운영을 하는 방식이 운영위원회에서요. 한 10명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뭐가 선인지 악인지만 택해요. 얼마나 이로운지 해로운지는 참고권이지 결정은요. 이게 자명하지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자명하다고 해요. 저도 자명해요. 모두가 자명하다고 한 일은요. 곧장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우주가 학당한테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바로 안 하고는 못 비기겠죠. 바로 해버려요. 이거 하는 게 지금 공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명한 거는 빨리 실천해야죠. 해버려요. 그러고 또 반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또 반성하고. 개인사도 똑같죠. 양심 분석에서 자명하다고 결론난 거는요. 여러분의 개인적 생각이 아닙니다. 우주적인 생각이지. 그건 반드시 실천하셔야 돼요. 이렇게만 하시면 보세요. 말이 참 좋습니다. 차라리 배우지 않을지언정 배우려거든 능숙하게 해야 되며 능숙하기 전에는 그만두지 말 것이다. 박학을 얘기한 거예요. 두루 배우되 차라리 학문을 하지 말지언정 배울 생각이었다면 두루 배우고 멈춰라. 그 다음 뭐겠죠? 신문. 차라리 질문하지 말지언정 질문했거든 반드시 뭐죠? 알지 못한 채로는 그만두지 마라. 반드시 알고 끝나야 된다. 치밀하게 자명하게 따져보고 끝내라. 그 다음이요. 차라리 생각하지 않을지언정 생각했으면 반드시 답을 얻고 끝내라. 차라리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말았을지언정 분별했다면 반드시 명확하게 한 뒤에 끝내라. 차라리 실천하지 않을지언정 실천하려면 독실하게 하고 멈춰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게 박학신문 신사명변에 열심히 해서 몰입해서 성실하게 그걸 하려고 하는 게 공부의 전부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 그 다음 말이 또 아주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팁입니다. 남이 혹시 한 번에 하거든 나는 100번을 노력하며 남이 10번에 하거든 나는 1000번을 노력할 각오를 해라. 이것만 잘하면 성인 되니까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이 방법에 능숙해지기만 한다면 비록 지금은 어리석을지라도 반드시 밝아지며 지금은 선악을 못 따져도 반드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며 지금은 나약할지라도 반드시 강해지게 될 것이다. 선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이 생길 것이라는 겁니다. 요게 22장의 내용이에요. 성인과 학인을 구분한 다음에 일반 학인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다 얘기해주고 있죠. 그 다음 23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23장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또 구분해서 얘기해줘요. 오직 천하에서 제일 지극하게 정성스러운 사람이라야 성인입니다. 성인이라야 성인들은 뭘 잘하는지 보세요. 양심을 완전히 구현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본성을 남김없이 다 발휘한다. 아까 주자가 서문 쓴 게 이 중용의 이 구절 가지고 쓴 겁니다. 성인들은 뭐 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양심을 다 구현한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본성을 다 구현한 사람은요. 능히 남의 본성까지 남김없이 발휘하게 도와준다. 남도 양심적이 되게 이끌어줘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양심의 본성이 뭐라고 외칩니까?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예절 지켜라, 지혜로워라인데 이걸 실천하다 보면 남이 지금 양심대로 못 살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하죠. 여러분 양심이 시킨 대로만 하다 보면요. 남들도 다 양심적이 되게 만들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교사로서 이제 자각을 하게 되고 중생을 지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본성 다 잘한 사람은 남의 본성도 다 잘하게 해줘요. 그 다음에 남의 본성 잘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만물의 본성까지도 식물도 잘 자라게 동물도 잘 크게 우리가 쓰는 일용 사물들도 다 제자리에서 기능하게 쓰이게 만들어줍니다. 칼이 살인의 도구가 아니라 올바른 인간을 편리하게 하는 도구로 쓰이게 하는 것 자체도 다 인간이 양심적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물까지도 다 양심 자기 기능을 다 발휘해서 양심적으로 쓰이게 할 수 있다면요. 천지의 조화와 양육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우주 굴러가는 걸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 중용은 스케일이 우주적이에요. 한 인간이 자기 양심만 잘 지키면 천지를 제자리 찾게 하고 만물을 길러준다. 이게 중용 1장에서 나온 말인데 23장에서는 더 멋진 말을 하는데 천지의 조화와 이 만물을 기르는 천지의 작용을 도와준다. 즉 우주에 참여한단 말을 합니다. 천지에 참여하게 돼요. 이때 인간이 비로소 천지인 삼재 중에 하나인 인간이 돼요. 그전 인간은 천지의 문제하고요. 이때는 천지와 대등한 존재, 오히려 천지보다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늘은 아이디어는 있지만 실천은 땅이 하죠. 근데 인간은요, 자기 머리가 하늘이니까 머리로 아이디어를 영감을 얻고 이 생각, 감정, 오감으로 실천을 해버려요. 천지가 한 몸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성인일 때는 천지보다 더 위대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양에서도 공자 그러면 천지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봐요. 별게 아니라 공자님이 호풍한우를 하고 뭐 우주를 마음대로 바꿔서가 아니고요. 양심을 잘 지켰다는 것만으로 천지보다 위대하다고 쳐주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는 천지와 더불어 대등하게 참여할 수가 있다. 천지인 중에 하나로서 진정한 인간 자격이 갖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용은 친절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건 성인 얘기고. 학인은 그 다음 가는 사람들, 학인들은 치곡의 계곡곡의 이룰 치자의 계곡곡자는요. 이게 구불곡자는요. 계곡곡이 아니고 구불곡자는 구비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인처럼 한 번에 선악을 다 따지고 실천 못하죠. 그러면 택선 고집이 지금 곡이에요. 한 구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음악도 곡이라고 하죠. 한 구비들이 이렇게 모여서 곡이 되잖아요. 이 한 구절들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나의 항목에. 그 항목들이 뭡니까?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이에요. 한 항목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가는 사람들은 이게 영린 영화에 나온 건데 이제 정조가 현빈이 역할하는 정조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작은 거에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작은 게 사실은 뭐냐면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이에요. 선을 알고 선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각각의 항목에 몰입해서 공부하다 보면 정성스러워진다. 정성이 생기기 시작해요. 즉 양심이 구현되기 시작해요. 근데 아직 성인의 단계는 아닙니다. 성인의 정성은 아닌데 이제 정성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건 양심을 알고 하기 시작해요. 공부가 이제 길을 이제 잡은 거죠. 공부에 이제 입문이 시작된 겁니다. 정성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요. 속에서 그렇게 정성스러움이 양심이 구현되다 보면 밖으로 형체가 생기게 된다.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 겉으로 형체가 드러나게 되면 점점 뚜렷해진다. 그 형체가 남이 알아볼 정도로 저 사람이 양심하고 있다는 걸 남이 알아볼 정도로 뚜렷해진다는 겁니다. 점점 뚜렷해지다 보면 광명해진다. 밝아진다. 이 사람이 양심 덩어리라는 게요. 밖에서 볼 때도 표정과 몸짓으로 다 알아볼 정도로 훤히 드러난 거예요. 공부가 꽤 익은 거죠. 그렇게 광명해지다 보면은 남을 움직이게 한다. 남에게 감동을 주게 되고 남을 감동 주게 되면은 변화시키게 된다. 그리고 변화시키면은 감화시킨다. 결국은요. 자기 양심을 밖으로 안에서 최대한 충실하게 한 다음에 밖으로 광명하게 드러나게 된 뒤에 남도 그 사람의 양심이 휩쓸려서 같이 양심적이 되게 변화시킬 수 있고 감화시킬 수 있으면 이게 성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오직 천하의 지극한 정성이라야 남을 감화시킨다. 성인이라야 감화시킨다. 즉 뭡니까? 성인 됐다는 겁니다. 학인이 성인 되는 과정을 그려놓은 요게 지 밟는 걸 그려놓은 거예요. 맹자 이걸 그대로 설명하는데요. 맹자의 단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에서 한 일지보살 단계를요. 신인 그래요. 믿을 만한 사람, 양심을 갖췄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요게 아까 그 공부하다가 정성이 생긴 단계겠죠. 그 다음에 삼지보살 정도를 미인 그럽니다. 맹자가. 아름다운 사람. 양심이 안에서 꽉 차가지고 아름다운 사람. 이게 아까 뭡니까? 꽉 차서 밖으로 형체가 되고 드러나는 정도. 그 다음에 대인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요. 양심이 꽉 차가지고 밖으로 빛나는 사람을 대인 그럽니다. 한 오지보살 경지예요. 요게 아까 말한 광명한 사람입니다.
양심이 환하게 드러난 사람. 이 사람은 양심으로 살아간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 그런데도 아직 남을 감화시키는 능력은 떨어져요. 그런데 이제 맹자가 뭐라고 했냐면 대인이면서 남을 감화시키면 성인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용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남을 감동을 주고 움직여서 남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요.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 다음 변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반성을 시켜서 양심에 주도적으로 스스로 나서게 만들어줘요.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 양심을 자극해서 상대방도 양심, 이제 나도 양심해야겠다 하고 하게 만들어주면 성인이에요. 성인이라야 수기치인을 잘할 수가 있어요. 불교에서도 그게 칠지보살입니다. 칠지보살이라야 방편바람을 써서 남을 마음대로 교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십지에 해당되는 궁극의 경지까지 가는 게 또 남겠죠. 맹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단계는 중용은 여기서 끝냅니다만 맹자는 그 다음 단계를 성인이면서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을 신인, 신령한 사람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궁극의 경지. 불교로 치면 십지보살의 경지. 인격에 이런 단계가 있다는 게 맹자도 얘기하고 불교도 화엄경도 얘기하고 지금 중용에서도 뭐만 잘하면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만 잘하면 자명하게 양심 분석에서 선악을 따지고 따진 거는 반드시 하늘의 명령이라고 알고 실천하게 되면은 그 실력이 늘다가 정성스러워지고 밖으로 그 빛이 드러나다가 언젠가는 남들도 그 빛에 감화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영성을 갖게 된다. 이런 존재라야 우주적인 존재가 된다. 우주적인 인간. 인간 중에 인간이 된다 하는 게 중요의 가르침입니다. 이거 유교 거라고 무시하실래요? 옛날 조선 선비들 보던 거라고 무시하시겠습니까? 진리가 들어있는데. 조선 선비들 이거 아침 저녁으로 외던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자기 역량껏밖에 못해서 그렇지 다 이걸 지향하고 공부했다는 걸 아시면요. 우리가 조선시대보다 더 잘하자는 거예요. 조선시대도 제대로 된 학교는 아니었잖아요. 양해차는. 진짜 정신 없는 국가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래서 리더들이 이거에 제일 밝은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돼요. 천하의 지극한 정성스러운 사람, 양심의 구현자가 아니면요. 대통령이 된 뒤에 국민들 마음을 헤아려 주질 않거든요. 국민 마음을 내 마음처럼 헤아려 주려면 얼마나 양심적이어야 될까요? 잠 안 자고 국민들 걱정하려면 얼마나 양심적이어야 될까요? 양심적인 리더가 사회의 리더가 돼서 그 이 전체 우리나라라는 거대한 학교에 국민들, 학생들이 한 명 한 명이 제대로 살아가 배우고 그 배운 거를 또 활용해서 실천하고 거기서 또 배우고 또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문명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으면 싶고 그런 나라가 그런 제대로 된 학교가 이 땅에 들어설 때 또 이번에 그 억울하게 간 학생들의 좀 원도 풀리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거를 반성하고 진짜 제대로 된 학교를 만들어서 어린 학생들이 원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다. 그 공부의 내용도 진짜 인간이 걸어야 할 길을 동서양 모든 고전과 모든 철학자가 말하는 최고의 길, 양심의 길을 가르치는 학교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전 세계에서 배우러 오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래야 살아요. 우리나라 자원도 없잖아요. 사람이 자원입니다. 사람이 꽃을 피우면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몇 배로 부른 거랑 똑같아요. 석유가 늘 수는 없죠. 석유 매장량이 갑자기 늘진 않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다 깨어나서 참나와 슈퍼의식을 쓰면요. 이건 석유 매장량이 갑자기 몇백 배로 분 거랑 똑같아요. 자원이 지금 증가한 거랑 똑같습니다. 인적 자원밖에 없는데 사람이 개발돼 버리면 사람은 얼마든지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